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제 6월 9일이죠.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의 첫 평가원 모의고사였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처음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드는 성적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원래 내가 3월 학평 봤을 때랑 4월 학평 봤을 때 성적이랑 너무 다른데?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시험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든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느낌이 달랐을 겁니다. 자, 일단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의 이제 첫 평가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보는 거냐면, 내가 여태까지 시험 본 거, 여태까지 공부한 거, 전부 다 좀 확인받아 보는 한 1차적인 어떤 평가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를 캐치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6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를 조금 보는 바로미터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계속 조금 지속이 될 것이고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것이고 요 정도 난이도에서 크게 엄청나게 업다운되지는 않겠다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작년이랑 되게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6평 난이도가 살짝 9평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평은 좀 난이도가 있고 9평이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고 수능에서 딱 어렵게 치는 그런 스타일이 혹시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좀 비슷했냐를 생각해 봤더니 구성이 유사합니다. 일단은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독서론 나오고,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서론 나오고, 그 다음에 복합지문 나오고, 뒤에 사회지문 하나, 과학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학은 항상 사실 구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씩 다 나오죠, 제재별로. 그래서 그 구성이 굉장히 유사하구나, 새로운 지문이 나오거나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확정할 수는 없어요. 9평까지 봐야 수능에서 100% 이런 구성으로 나오겠다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라서 그래도 크게 달라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든 구성이든 아니면 진짜 지문 어떤 수든 이런 것들이 좀 유사했더라. 그래서 9평이나 수능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6평에서 특히나 독서 EBS의 독서 연계 체감이 좀 높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PCR 지문이 그랬죠. PCR 지문 같은 경우에 딱 보고 이거 되게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어떤 세세한 어떤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것들만 좀 다르고 좀 비슷한데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이 독서 연계 체감이 9평과 수능에서 그렇게 확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중차분법이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문학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한두 문제 달칵 걸리는 것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조금 총평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솔루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에 대한 건데 이게 선생님이 작년에 찍었던 6평 솔루션이랑 거의도 아니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자신만의 순서를 짜서 그걸 고정시켜서 쭉 수능 때까지 밀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 전략을 좀 짜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는 거냐? 사실 뭐 작년부터 선생님 총평을 들었던 친구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들었을 테지만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신의 집중력과 자기가 어려워하는 파트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 중에는 초반 집중력이 강한 친구, 약한 친구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약해졌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딱 잡히는 친구들이 있고 초반에 굉장히 이제 집중력 체력이 좋아서 확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흐려진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서 전략 짜기가 쉬워져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친구는 초반 집중력이 약한 타입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을 더 잘하는 타입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하는 순서가 독서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언매를 한다고 칩시다. 선택 과목 그다음에 문학 순서로 어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반 집중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쉬워하는 거 그나마 제일 나은 파트를 초반에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로 따지자면 문학을 제일 먼저 하고 선택 과목하고 독서 순서로. 만약에 초반 집중력이 강하다라고 하면 자기가 어려워하는 걸 먼저 푸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집중력이 약해지더라도, 그러니까 초반 집중력이 강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약해지더라도 자기가 좀 자신 있는 파트를 풀므로써 요거를 좀 정답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 집중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냐에 따라서 전략을 짜고 그 순서를 고정해서 수능 때까지 밀고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에 가서 순서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조금 힘들어요. 자기가 습관 잡혀 있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순서 전략 짜자라는 게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는 연계 공부입니다. 이제 고민이 될 거란 말이야. 6평 때 이중차분법 나온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 독서를 좀 깊게 파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EBS 독서랑 문학으로 좀 나눌게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읽어보기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내가 이걸 집중을 해가지고 엄청 풀고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수특을 좀 풀어보는 정도, 풀어보는 정도, 읽어보고 풀어보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약간 지적 대화를 위한 뭐 깊고 얇고 넓은 그런 대화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재 지식 공부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EBS 수특 독서를 풀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쓱 봐주는 정도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적 안정감을 주는 게 제일 좋죠. 나 이거 본 적 있어. 나 이거 본 적 있는 제재야. 정도가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배경 지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이 충돌할 때 다른 친구들 아예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완전히 강하게 잡혀 있지 않은 친구들은 지문을 잘 따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배경 지식으로 잡혀버려서 이걸 이용하려는 친구들은 곤란해져요. 뭐가 맞는 거지? 수특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왔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살짝 깔아주는 정도.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라는 건 식구, 시어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뭐 산문 파트예요. 그러면은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라든가 이런 걸 외우지는 마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운문은 크게 주제 위주. 예를 들어서 자도사예요. 자도사 같은 경우 이번에 6평에 나왔죠. 자도사. 요거는 임금에게 버림받은 이 신하가 여성의, 그러니까 천계에서 적강한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작품이었다 정도까지만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맥락대로 해석하기가 쉬워지고 사실은 그걸 알고 있어도 보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보기대로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일단은 운문은 주제 위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산문은 인물 관계 위주로, 이게 현대 산문이 됐든 고전 산문이 됐든 인물이 나오면 인물 관계 위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파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물 관계 전체를 조금 알아두시면 읽기가 편해집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나와 있던 소현성록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씨 해가지고 화씨도 있고 석씨도 있고 여씨도 있고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이 내용 스토리가 보여요. 산문은 내용 일치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누가 이런 행동을 했고 누구랑 누가 갈등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되게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좋고 가문소설 한 번씩 기출됐던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창선가미록이라든가 유씨 3대록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수특에 이제 나오지 않은 것들 보통은 산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연계를 해주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주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출학습은 사실 필수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출을 돌리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기출 10개년, 기출이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기준에서는 평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6, 9수능.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3월.
10월은 조금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서 3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문제를 만든 교육청 한 5개년 정도를 해서 다양하게 제재를 좀 학습을 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기본적인 지식들 깔려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가원이 우리가 이 정도까진 알고 있구나. 이 정도까진 배경으로 깔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정도, 평가원의 선을 아는 거예요. 평가원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겠지라고 예측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것, 평가원의 선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평가원이 오답을 만드는, 선지의 오답을 만드는 원리, 보통 뭐 증가 감소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구나. 아니면 어떤 존재가 이런 것들을 했다 했을 때 주체를 바꾸는구나, 뭐 주객을 뒤바꾸는구나, 비교를 바꾸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오답을 내는구나. 이런 것들, 오답을 만드는 원리를 파악하는 거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출 10개년과 교육청 5개년을 분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또 찍은 게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출 학습 이렇게 해줘라. 그래도 기출을 안 돌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6월 평가원 끝나고 6월 말 정도 되면 보통 기말고사가 다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그다음에 정시 보는 친구는 당연히 정시가 중요하니까 정시 해서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사실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 원서 쓰시면서도 수능 공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공부 좀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 두 가지의 등급 컷이 한 2점에서 3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한 3점에서 4점 이상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이가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지금 시기에 바꿔도 되나? 내가 언매로 시험을 쳤는데 끝나고 나서 화법 작문, 화작을 풀어보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갈등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각각을 좀 총평을 내려보자면 화작은 난이도가 평이했어요. 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빨리 풀었고.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 화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체 오답률 9위를 차지했던 게 화작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능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문제 푸는 건 필요하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언매평. 언매는요. 그렇게 완전 쉬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전 어려웠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문법 공부를 해놓은 상태라면 지문형 문제와 그다음에 중세국어 파트를 조금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교체하고 싶어. 그러면 기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속도가 아슬아슬하고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 내가 문제 푸는 속도가 되게 항상 아슬아슬한 친구야. 그러면 공부 빡세게 해서 언매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렇게 해서 좀 컷이 낮더라도 내가 점수가 낮아도 컷을 어느 정도는 좀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비문학도 그렇고 뭐 산문 파트도 그렇고 뭐 화작해가지고 긴 글 나와도 그 글 읽는 거에 어떤 부담 같은 게 없어. 다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야. 라고 한다면 아예 화작을 선택해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식, 정답을 높은 고득점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화작을 선택하는 거,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인지 부담이 좀 적은 친구들은 이제 화작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사실 그런 친구들이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컷이 좀 높으니까 아무래도 보통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좀 언매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컷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를 좀 더 해서 속도 좀 줄이고 어차피 언매는 막 고민할 여지 없이 딱딱딱 나오니까 공부 좀 더 해서 언매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서 선생님도 사실 맘 같아서는 언매를 더 추천을 하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 개인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혹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도 언매 공부를 추가로 할 수 없다. 혹은 문법이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화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솔루션을 맞춰볼게요. 사실 작년이랑 정말 흐름이 너무 비슷해서 작년 같은 느낌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 맞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성적이네 수능 성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나온 친구들은 거만해지지 말고 못 나온 친구들은 너무 기운 빠지지 마세요. 분명히 이 6평의 정의는 내가 앞으로 어떤 파트를 어떻게 더 공부할지를 캐치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6평을 통해서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선생님과 함께 가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안녕.